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한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요. 민노총하고 한국노총 그리고 촛불행동에서 또 대대적인 집회를 가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은요. 한 3만에서 한 5만 정도의 지금 인원이 오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서울 도심 일대 완전히 난장판이 됐어요. 우선 항상 단골 손님이 뭡니까? 우선 소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차량 통제. 이게 차량이 아예 움직이질 않아. 그러니까 성인이 말이죠. 보통 건너가는데 1시간에 한 4km 걷는다는데 오늘 도심 한복판에서는 한 2.5km 이 속도밖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8차선 중에 6개 차선을 점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총, 물론 집회가 더러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이 이게 집회할 때냐. 그래서 이번 요 집회는요, 지금 시급, 그러니까 1만원, 최소임금, 이제 1만원을 관철하기 위한, 지금 집회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법정 기한이 이제 27일이다 보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노조 측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집회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 요거는 여기에서부터 그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 요런 것을 주장하는 집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검찰총장 임기가 이제 9월에 끝나다 보니까 과연 이원석 후임은 누가 될 것이냐. 이제 벌써부터 말이죠. 지금 이제 언론의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총장 후보군, 지금 얘기하는 이 후보군은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취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추론 일종의 이제 추측 기사성에 이제 불과한 것이지만은 하도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우파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검찰총장만큼은 문재인 정권의 이제 비리들을 갖다가 제대로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이제 검찰총장이 와야 된다. 이런 데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제 검찰총장 누가 되는지 좋겠는데 누가 되는지가 이제 적절한지 보도가 나오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이가 왜냐면 지금 강민권라는 인간이 이재명을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민주당의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전현희가 지금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현희는 무슨 소리야? 이재명이가 사실 아버지나 마찬가지지. 요렇게 확인 사살하는 발언을 해놔서 이게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또 다른 형태의 표현이라는 거죠. 신뢰, 믿음에 대한. 아이고, 참 이게 기가 막히죠. 언어의 유희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가 보더라도 이건 문제가 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천준호 실장으로 하여금 이런 얘기 좀 그만 좀 하게 하라. 이렇게 특명을 내린 것 같아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쇼죠. 왜냐면 이게 이재명한테 아버지까지 나왔으면은 북한에서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 아버지, 김일성 아버지였잖아요. 제가 일당 독재, 지금 민주당 일당 독재체에 들어갔고 사당화됐고 이제 호칭마저도 아버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영주 변호사가 지금 이제 국민운동 본부를 출범시켜갖고 이 민주당의 강령만큼은 그런 대로 괜찮지만은 민주당의 활동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야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되어야 한다. 이 국민운동 본부가 출범까지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이도 이거 자기 연임 또는 자기 대선을 도모하는데 이거 마이너스가 크다. 이렇게 뒤늦게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대명이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연임하는 경우 DJ 이후 처음이고요. 총선 참패했는데 당 대표를 하겠다고는 나오는 사람도 한동훈이가 처음이다. 그러다 보니까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요. 조선일보에 이제 정례 칼럼을 쓰고 있는 칼럼니스트인데 이분 글이 말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 칼럼 내용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오늘 집회 시위, 날짜상으로는 이제 오늘이 아니고 이제 어제겠지만은, 여하간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는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바로 내용이 이제 어떻겠는지. 그래서 이 오늘 동원된, 이 참여한 인원이 한 3, 4, 5만 정도까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 시위를 하면은 광화문, 시청 앞, 그렇죠? 이 덕송 돌담길이 있는데 시청 앞. 그 다음에는 이제 남대문, 이제 그 다음에 용산, 삼각지, 그 다음에 대통령실. 요게 말하자면 지금 이제 이 단골
장소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운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선을 다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빡빡하지 않습니까? 예. 자, 요렇게 하니까 이제 교통이 완전히 통제되고 난리가 나고 이제 소음 때문에 또 견디기가. 그래서 이 법정 이 소음 한도인 98.8. 그렇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는, 예, 아슬아슬한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서울의 경우에 비가 왔거든요. 비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제 우위를 입고, 그래서 이제 목 빠지게 기다려받은 급여, 오르는 물가에 가랑이가 찢어지네요. 이렇게 이제 올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말이죠. 요것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예, 이렇게 빡빡하게 차선을 다 메우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제 원성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노총의 경우에는요, 민노총, 한국노총, 그 다음에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 이제 촛불행동은요,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노리는 종북 좌파 시민단체들이 주동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민노총하고 산하노조는요, 오늘 2시 30분부터, 이제 2시 30분부터 말이죠, 계속해서 한 4시 반까지, 3시 반까지, 집회 시위를 했는데, 서울시청하고 숭례문 인근에서, 지금 대대적인 집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또 한 1만 2천 명 정도 제일 많이 모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4시부터 6시까지는 촛불행동이, 예, 오늘 이제 집회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시청역까지, 지금 차로를 점검해서, 오늘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노총의 경우에는요, 이 오전 10시서부터 정오까지, 여의도 공원 앞에서, 지금, 이 시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이제 경찰 추산치를 보면 이런 게 다 합쳐서 3만 명을 넘어선다. 최소. 요 정도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위는 상당히 좀 시민들에게 눈살을 이렇게 찌우치게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민노총 조합원들은요, 오늘 노동자의 임금 인상, 즉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그 다음에 전국 노동자 대회, 이런 거를 열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달라. 그리고 업종별 차등 적용을 폐기해달라. 그리고 노조법 2, 3조 개정해달라. 이게 노란봉투법이죠. 요런 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양경수 노총 위원장은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관행처럼 이어져온 차별임금 시도를 뿌리 뽑고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책임질 것이다. 자, 그리고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법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건 상식이다. 정부가 나서 노동권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인용 이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장도 최저임금 1만 원은 쟁점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김정훈 서비스연맹 배달 플랫폼 노조 남부 지부장도요, 최저 배달료가 없어서 10년째 기본 배달료가 3,000원이지만은 무료 배달 경쟁 때문에 2,200원으로 낮춰졌는데, 배달 노동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배달료를 설정하고 기본권을 갚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그러면 이제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25일, 그러니까 이제 내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25일 날 5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본격적 줄다리기에 돌입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기한은 6월 27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도 1만 원을 정말 넘겨달라, 이런 노조 측의 요구가 어느 정도로 이제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 강민구가 이제 지역 안배 케이스로 최고위원으로 낙점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명비 어천가를 불러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 말이죠, 요거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 강민구,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게 강민구입니다. 이 쩔쩔매는 거 보십시오. 예, 쩔쩔, 이거 폴더 인사보다도 더하죠. 예. 자, 이러면서 충성맹세한 것이 이재명은 민주당의 아버지다. 다행히 나의 아버지라는 말을 안 썼지만 북한에서 노동당 아버지 누구예요? 김정은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더군다나 이거는요, 이 강민구 인간은 완전히 불효합니다. 우리 시골 쌍말로 얘기하면 정말 XX라는 용을 먹기에 딱 맞은 인간이에요. 아니, 이것도 자기 아버지가 소천한 바로 하루 소천하고 나서 바로 당에 이제 가가지고 회의할 때 참석을 해서
이재명한테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살아가실 때 했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돌아가셨는데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민주당에서 지금 최고위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 아버지가 이재명이라는 거예요. 소천하신 아버님이 들을 때 이런 XX 자식이 어디 있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런 정말 인간이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또 불을 터질라고 확산시킨 게 전현이에요. 전현이. 지금 90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말고 누가 있으면 나와봐. 이재명이 얼마나 90점 역할을 잘하느냐. 온갖 사법 리스크 속에서도. 그렇죠. 여당한테 핍박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강민구가 얘기한 것은 이재명에 대한 신뢰, 믿음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한 거 우리가 충분히 해야 돼.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꾸 얘기가 늘어나니까 우리 여권에서 제대로 된 국민들은 야, 이건 북한보다 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해산되어야 되는 사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당화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준호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 보면 이재명이도 불편해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좀 말려달라고 따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지나친 표현은 좀 자제하도록 말려달라는 취지로 내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특명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쇼하는 거죠. 아니, 개딸들 무슨 좌표 지켜오고 막말하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 개딸 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내가 개딸들이 지나치게 나왔으면 나도 억제하고 있고 견제하고 있어. 근데 내 말 안 들었는데 어쩌란 말이야. 나는 할 만큼 했잖아.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피용으로 발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발언 이런 거 좀 국민적 감정에 와닿지 않는 이런 용어, 표현, 워딩 쓰지 말아라. 이 얘기도요.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속으로는 지금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예. 왜? 이게 맹종 분위기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론이 아니까 입으로만 그런 것 좀 하지 마. 이렇게 쇼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말이죠. 이 강민구라고 인간이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남자를 어머니라고 하느냐? 요렇게 반문하는 격이다. 예. 그러면서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강민구한테 천준호가 가서 부드럽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그랬더니 강민구가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하다. 이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버스 지나간 다음에 얘기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지금 우리 검찰총장의 임기가 이제 곧 끝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부 당국에서 거론되는 이런 얘기보다도 일반 언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매체 이런 데서 나오는 사적인 추론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나름대로 이제 법조계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낭설일 수는 없고요. 하나 이제 추론이니까 합리적 추론의 결과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지금 대검의 반부패 부장으로 있는 친윤이죠, 당연히. 예, 양석조 부장검사, 검사장. 대검의 반부패 부장이니까 이 양석조 검사가 이제 거론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송경호도 그동안에 가장 유력한 이 후보였었는데 이번에 말이죠 이원석 그다음에 송경호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주장하는 이런 바람에 이제 부산 고검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멀어진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일반적 평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시무정 법무부 차관. 시무정 법무부 차관이 또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사실 26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시무정, 지금 법무부 차관의 경우에는요,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에요. 예. 자, 아들이고, 그 다음에는요, 권순정 수원고검장이 되겠습니다. 권순정 수원고검장.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강남일 검사,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은 연수원 27기잖아요. 연수원 27기이기 때문에 그 어저리에서 그 앞에나 뒤에서 이제 이 기수, 여기에서 이제 검찰총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힘을 또 싣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기수, 왜냐면 검사들은 이제 좀 뭐라고 그러죠? 이 기수 문화가 이런 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걸 보면은요. 지금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제일 고참이에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제 연수원 17기가 되겠습니다. 88년도 합격한 연수원 17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고려 대상이 되는 게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은 연수원 18기입니다. 이게 1기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은 그보다는 좀 아래일 가능성이 이제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수가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넓은 의미에서 후보군에 그러니까 이제 제야 법조계에서 거론되는 이제 후보군 중의 일원이고, 요게 정부 또는 그러니까 이제 용산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아니다. 예, 법조인들께서 이제 주고받는 임무에 해당되는 수준의 인물이다라는 점을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이 정치 컨설턴트 민 대표인데 이재명과 한동훈의 급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자, 이 급소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이재명의 급소는 사법 리스크 맞다 이거예요. 근데 사법 리스크보다도 더 센 급소가 어디냐? 지금 이제 일당 독재화 현상, 듣보잡 정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원 당규까지 다 뜯어고쳐갖고 지 멋대로 출마할 수 있는 기한을 만들도록 해놓고 있고, 전부 그러니까 방탄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일당 독재 체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무리한 입법, 특히 특검 일변도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급소를 건든다. 자, 그리고 한동훈 어떤 게 급소냐? 한동훈은 말이죠. 지금 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건데 지금 윤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도 10초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예,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복판에 와 있잖아요. 임기 중반. 여기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여당 대표가 나온다는 것도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여당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예. 요런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현재 여론상으로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지만은 요게 한 달 후까지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한 칼에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시사를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게 이제 급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대한이나 어대명은 현 정당 우리 대한민국 정치 사상 있을 수 없는 출마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당 대표에. 그러니까 급소가 딱딱 하나씩 찢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개괄적인 요지가 되겠고요. 조금만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뭐 칼럼이 아주 좋게 잘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동훈과 이재명의 당대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둘 다 관리를 깬 출마다. 총선 참패에 책임지고 물러났던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다시 출마한 유례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표가 총선 패배 직후에 전당대회 대표 사례가 된 바 있는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인한 괴멸적 패배를 방안해서 박다르크다 이런 별칭을 얻을 정도로 큰 공을 평가받았다. 그리고 이재명 연임도 김대중 대총재 이후에 처음인데 두 사람 다 유력한 대선 주자이면서 당권 대권 분리 원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들리고 있는 상황. 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는요, 이번 당 대표 출마자들이 한동훈 의원한테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는 겁니다. 2027년도 대선에 출마하지 말거나, 왜냐면 당원에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니까, 출마하지 말거나 아니면 1년 6개월 전인 2025년도 9월에 사퇴하거나, 아니면 당 대표가 돼서 당원을 수정하거나, 하나를 한번 선택해 봐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둘이 출마를 해서 대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과연 2027년도 대선에서 맞붙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시간에 쫓기는 이재명하고 대통령의 시간에 맞서야 하는 한동훈 모두 넘어야 할 허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이게 담대한 도전이냐 아니면 무모한 도전이냐. 예. 그래서 이재명을 가로막는 위협은 사법 리스크만이 아니고 민주당의 다수당 폭주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모두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여소야대. 그래서 독재에 대한 기억은 대통령과 압도적 여당의 결합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2020년 180을 확보한 민주당의 검수완박 독주도 결국은 정권 교체 이유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2021년도 대선 이후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본 국민은 겨우 115석으로도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는 대통령이 150석 이상의 의석을 갖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래서 국민들은 대치가 오히려 독재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한 결과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로 끝난 것이 아니냐. 아주 재밌는 분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을 보자. 그러면 4년 전보다도 훨씬 심각하다. 3년을 길다면서 노골적으로 탄핵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 이미 이상민 장관 그리고 안동환 검사를 탄핵한 바 있고 손준성, 이정석 검사 탄핵 심판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대북 송금 의혹을 검사들도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김호길 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예. 그리고 개혁신당을 빼더라도 189석을 확보한 야권은 무슨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데, 예. 더군다나 이제 이 법사위 운영의 과방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권 야당이라고 자주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힘자랑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기만 하다. 언뜻 보면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여당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과연 그게 맞는 얘기냐? 그래서요. 특검이든 법안이든 간에 대통령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하면 200석 이상으로 재의결을 할 수 있겠는가? 탄핵을 헌재 맡길 것이고 방통위원장은 탄핵 전에 사퇴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해서 결국 대통령 뜻대로 할 것이다. KBS 사장 임명도 막을 수 없었듯이 MBC 사장 해임도 막지 못할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이재명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 이 대목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임기 단축 기한은 대통령이 거부하고 정치적 타협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원하지 않는다면 남은 카드는 뭐냐? 지금처럼 피토크로스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이가 얻는 게 도대체 뭐냐? 사법 리스크 허들을 모두 넘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고 치자. 그러면 개혁신당을 뺀 189석 의석을 가진 채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대통령을 국민이 용인할까? 이재명이하고 민주당 전략적으로 고민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험로가 예상된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시점에 대통령과 갈등 관계에 있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사례가 없다. 만약 한동훈이가 대표가 된다면 여권은 이중 권력 상황에 놓이게 되고 영남 현역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을 한 축으로 그리고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한동훈 대표를 한 축으로 대립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내임덕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요. 한동훈이 말하는 2조 심판이 지금은 이철규와 조정훈을 말한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전쟁은 내전이다. 내부 공격이 방어하기가 더 어렵다. 게다가 상대는 백전노장이다. 윤상현은 벌써 당권 내권 분리당원으로 포문을 열었는데 2027년도 대권 포기, 당원 개정, 2025년도 9월 사퇴 중에 어떻게 할지 밝히고 출마라고 압박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도 여기에 가세해가지고 한동훈이가 출마한다면 첫째, 총선 참패에 대한 성찰, 두 번째, 당 개혁의 방향, 세 번째, 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대해서 밝혀라. 출마 여부가 밝혀라.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지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화가 투사된 것이 분명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당원과 지지층의 태도는 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당대표가 충돌할까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유력한 대항마인 나경원은 그 점을 겨냥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친윤, 비윤, 반윤 또는 친한, 반한 이런 것들과 결별해서만 한다. 제가 지금껏 걸어온 정치에는 친도 반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의 급소를 찌르고 있습니다. 자, 이젠 되돌아갈 수 없는데 루비콘 강을 건너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 말대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의 이런 칼럼 상당히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요. 이 칼럼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